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16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 그러면 내일에는 한 걸음 더 진보한다. 아이작 뉴턴. 감사 스마일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제가 스케줄 되어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오늘 일을 갖다 내일 해야지라고 또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 미룰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고 되도록이면 오늘 일을 갖다가 내일로 미루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정말 저는 이 서해선 개통, 그러니까 일부 이제 구간, 서해선이 정말 길거든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일산에서 충남 홍성까지가 서해선입니다. 구간, 전체 구간입니다. 그런데 서해선 일부 구간인 대곡에서 소사까지, 정거장도 대곡, 능곡, 김포공항, 원종, 부천종합운동장, 소사역 6개밖에 되지 않은 이 대곡 소사선이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도 제가 글을 갖다 같이 해서 올리는데 블로그에도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해선 개통이 조회수만 해가지고 한 600회, 500회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정말 서북부 쪽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 서해선 개통을 정말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아침에 서해선 관련해가지고 서해선 일부 구간인 대곡 소사선 곧 개통한다는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말씀 안 하셔도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방송을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아침에 6시에 제가 기상을 하고 이제 방송을 갖다 하러 이제 나오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가질 수 있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좀 많이 좀 눌러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이상호 기자님과 유경선 기자님의 기사, 고향 등 한강 건너기 힘들었는데 대곡 소사선 타고 여의도 강남 간다. 이 헤드라인, 이 신문, 이 기사가 그렇게까지 검색이 많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사 내용을 좀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좀 바꾼 것 같은데, 저는 이 헤드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고향 등이 아니라 고향 파주, 의정부, 양주 이렇게 다 이야기를, 서북부 쪽에 서울 은평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강 다리, 그러니까 한강이 물리적인 장애물이 됐다라는 게 저는 마음이 아프고, 이 한강을 갖다 건너는 게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를 또 나누고 또 강남과 강북을 또 나눈 이 한강, 참 애증의 한강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대곡 소사선이 이제 한 달, 보름? 오늘 방송 기준으로 16일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한 달, 한 보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곡 소사선을 타고 여의도도 가고 강남도 가고 또 인천도 가고 안산도 가고 시흥도 가고 화성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신문 기사를 요약해드리면 수도권 서북 지역의 남북으로 첫 번째로 연결하는 철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6월 말 개통을 하는데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대곡역에서 일산역도 연장이 가능하다. 환승하게 되면 여의도라든지 강남, 마곡 등으로 이동이 너무너무 수월해진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9일에 경기 고양시의 덕양구 토당동의 전철 경의중앙선 능곡역을 이제 가서 이제 직접 현장을 갖다가 점검을 갖다 보신 것 같아요. 6월 말 대곡 소사선 개통 예정이다. 부천 소사역에서 한강을 건너가지고 고양 대곡역에 있는 18.3km 길이가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대곡 소사선은 2018년 안산 원시역에서 소사역까지 개통된 서해선 북쪽 연장 구간입니다. 대곡역에서 충남 홍성군 홍성역을 연결하는 정말 서해선의 전체 구간이 이제 2025년에도 완전 개통을 할 건데, 완전 개통하기 전에 이 대곡 수사선의 파급 효과는 감자 스마일이 2년 전부터 이야기 드렸지만
고양시를 천재개발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천과 시흥과 안산의 부동산의 그런 가치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지난 9일 경의중앙선 능곡역에서 바라본 대곡소사선 철로입니다. 그리고 대곡소사선 열차는 능곡역부터 대곡역 구간은 기존 경의중앙선 철로로 운행을 한다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노선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시면 일산 그다음에 대곡은 이제 경의중앙선 라인이고 이제 보면 대곡이 GTX-A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여기에 이제 교외선이 빠졌는데 교외선까지 해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대곡소사선까지 해가지고 5개 환승 그런 정거장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능곡역 같은 경우에는 경의중앙선 더블 역세권이 되고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철도, 김포, 경전철 그 다음에 5호선, 9호선까지 해서 5개 또 김포공항도 환승역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원정역 같은 경우에는 대장 홍대선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정은 환승이 없이 그냥 갈 거고요. 부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지하철 7호선과 그다음에 대곡 소사선, 서해선 일부 구간인 더블 역세권이 되는데 부천 종합운동장은 향후에 GTX-B와 GTX-D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GTX-B는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 GTX-D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소사역은 지하철 1호선과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곡에서 소사까지 교통하는 6개 정거장 중에서 전부 다 환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18.3km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거리긴 하지만 대곡 소사선의 이런 파급 효과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너무너무 앞으로 그런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은 대곡 소사선은 능곡역에 3번에서 6번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3번, 6번 플랫폼이 연결된 통로라든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이날 잠금장치라든지 가림막 등으로 출입을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대곡 소사선 능곡역 플랫폼의 모습을 오늘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좀 보여드리고요. 소사역을 출발한 대곡 소사선 열차는 능곡역에서 경의중앙선으로 철로를 바꿔가지고 일산 신도시 입구에 있는 대곡역까지 운행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일산역 연장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마 8월 중에는 8월 말, 정말 늦어진다고 하면 9월달 정도에는 곡산과 백마, 풍산역을 지나서 일산역까지 한 6.8km를 더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역 주변이라든지 백마, 풍산역 주변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그런 부동산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곡 소사선 구간에는 대곡, 능곡, 김포공항, 원종, 부천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소사역 6개 등이 있는데 약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분 만에 이제 고향에서 부천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감사스마일은 만약에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곡 소사선을 개통하게 되면 저는 제일 먼저 대곡 소사선 열차를 타고 소사까지 가서 소사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 모습을 갖다 영상에 담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제 친구가 있는 안산 원시 쪽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산 원시 방향으로 해가지고 안산에 제 친구를 만나고 저녁을 먹고 대곡 소사선을 타고 제가 있는 삼송으로 돌아오는 게 제가 제일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스마일TV 애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곡 소사선 개통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댓글에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곡 소사선 개통이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서울시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데 김포공항역을 통해 가지고 이입되는 9호선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김포 골드라인의 그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혼잡도가 최고 지금 현재 190% 수준에서 아마 220%까지 늘어날 것을 보고 있어서 내년 초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9호선 신규 열차 8편성 중에 빠르면 4편성 정도, 3 내지 4편성을 연내, 그러니까 내년으로 늘리지 않고 내년으로 이제 초에 도입했던 그 9호선 신규 열차를 조금 더 빨리 투입해가지고 이런 혼잡도를 갖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9호선 증차는 기본으로 하되
안전 인력 배치와 이용객 분산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고요. 대곡 지역 이용객들은 경의 중앙선과 3호선으로 유도하고 계양 지역 승객들은 공항철도로 안내한다는 이런 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토교통부에서는 9호선 추가 투입을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한다는 방침인데 현재 신규 전동차 구입 관련해가지고 국비 지원 근거는 전동차 노후화밖에 없는데 대곡 소사선처럼 국가 단위 교통계획으로 혼잡도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감사스마일이 생각했을 때 또 어떤 분들이 지금 이제 혼잡도 때문에 9호선 추가 투입을 같이 하지 않고 대곡 소사선을 개통하게 되면 혼잡도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대곡 소사선이 올 연말 내년 초로 뭐 늦춰진다는 이야기도, 그런 루머도 지금 돌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스마일은 일단 개통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개통을 하게 되면 이런 혼잡도라든지 또 보완점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완점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보완점을 또 보완해 나가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국토교통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이 또 전에 듣기로 또 시운전을 하면서 또 미비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6월 말 개통을 갖다가 앞두고 아무런 문제 없이 개통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드립니다. 대곡 소사선 개통은 정말 2016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2016년에 착공했다는 사실은 저도 지금 몰랐는데, 와, 착공 7년 만에 이렇게 이제 곧 이제 개통을 한다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감사스마일도 상당히 벅차고 오르고요. 또 열차 배차 간격을 갖다가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는 아마 7분에서 8분, 또 낮 시간대는 한 15분, 뭐 14분에서 15분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대곡 소사선 예를 들어서 6월 말 개통이라는 것들을 아직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해지게 되면 제가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내량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한 편성당 4량으로 지금 되어 있고, 한쪽 방향 좌석수는 기존보다 1개가 작은 6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산에서 이제 파주 운전까지 경의 중앙선이 이제 운행되는 운전까지 대곡 소사선이 연장되기를 갖다 희망을 하시는데, 감사스마일은 가능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파주시와 또 파주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 더 나가서 이제 또 교통의 또 불평등이, 교통의 또 약자이신 또 경기 서북부 쪽에 있는 분들께 저는 조심스럽게 일산 연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선로를 갖다 쓸 수가 있고, 또 충분히 일산이 아니라 파주시에서도 파주시와 파주 시민들도 상당히 대곡 소사선의 연장을 갖다 바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정말 이 경향신문의 이 기사 내용이 상당히 짧지만 좀 알차게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이 대곡 소사선의 파급 효과를 신기하게도 이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개통되나 보다. 그리고 작년 연말만 해도 또 늦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긍정의 시선보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더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정말 6월 말에 개통이 이제 가시화됐잖아요. 뭐 1년이 남은 것도 아니고 이제 한 달 보름도 안 남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대곡 소사선, 서해선 개통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 제가 최근에 또 알게 됐던 사실들이, 전에는 서해선 개통 관련해가지고 대곡 소사선이 저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서해선, 대곡 소사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제가 유튜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흥미있는 주제, 그리고 이제 경쟁 강도라든지 또 시청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갖다 하게 되면 조회수라든지 또 유튜브에서도 있던 알고리즘이 또 많은 분들께 이런 것들을 추천 동영상으로 해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곡 소사선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줄 몰랐지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야, 이 대곡 소사선에 대한 관심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그다음에 지난 4월에 비해서 이제 5월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대곡 소사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고양시가 천지개벽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고, 서북부 쪽에서 이 한강을 건널 수 있는, 처음으로 지금 한강이 서북부에서 내려오는 첫 번째, 철도다, 전철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대곡 소사선 개통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 꼭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십시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스마일은 안산에 있는 친구 만나서 저녁을 먹고 대곡 소사선을 타고 집으로 오는 게 제일로 하고 싶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내 찾는 분들이 좀 증가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그러니까 지지난달은 그렇게까지 없었는데, 물론 서해선 개통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급매 찾는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 삼성 같은 경우라든지 또 일산 쪽, 그다음에 화정이라든지 또 대곡역 주변, 능곡 또 뉴타운에 대한 또 관심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능곡 뉴타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능곡 뉴타운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능곡 이제 그러니까 대곡 소사선이 개통하게 되면 물론 대곡도 상당히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고양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백마라든지 일산, 그리고 뭐 삼송, 뭐 원흥 이쪽도 영향을 받겠지만, 가장 고양시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곳이 이제 능곡 뉴타운이고, 또 제가 또 듣기로 능곡 뉴타운 5구역 같은 경우가 빠르면 또 좋은 소식이 6월 달에 또 있다라고 또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관리처분이 결정이 된다는 또 그런 이야기가 또 있어서, 아무튼 이것도 제가 확실하게 결정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곡 소사선 개통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삶의 질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분명 달라질 것이다. 보시면 다들 환승역이잖아요. 원정역만 빼고 다들 환승역이 있기 때문에 1호선, 7호선, 뭐 공항철도 5호선, 9호선, 그다음에 김포 골드라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이제 김포도 이제 버스나 예를 들어서 뭐 택시나 자가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철로 갈 수가 있고요. 부천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안산, 더 길게는 또 화성까지도 갈 수가 있고, 완전 개통된다고 하면 충남 홍성까지도 고양시에서 한 번에 환승 없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분명히 변화된다. 그리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 중에 이제 신분당 섭부 현장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예전에 그 신분당선 섭부 현장 말고 신분당선 소매실 예타 발표하기 전에도 정말 조용했어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을 정말 하고 있거든요. 12월부터 1월 달까지 언론에서도 신분당선 관련해가지고 예타 관련해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아마 저는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6월 전에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이 이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다녀오면서도 느낀 거지만, 용산시대 고양시는 물론 경의중앙선으로도 용산을 갖다 갈 수가 있지만, 또 GTX-A뿐만 아니라 신분당선도 분명히 좋은 소식이 저는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저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 조용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조용한 게 좋은 겁니다. 언론에서 안 된다, 뭐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조용하게, 어찌됐든 간에 뭐 결론은 뭐 된다 안 된다는, 뭐 예타가 통과된다 안 된다는 6월 달 전에는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신분당선 용산 삼송 구간이 나오는데, 용산까지 연장을 하는데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고양시에서도 지금 5차 국가 철도망 계획 준비로 해서 신분당선을 갖다 일산까지 또 연장을 하겠다라고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신분당선 삼송까지 연장이 우선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스마일이 뭐 신은 아니지만 제가 용산 어린이 정원에 가서 보니까 왜 사람들이 용산을 갖다 선호하고, 더 나가서 용산이 앞으로 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고 용산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강남의 삼각벨트, 앞으로 정말 강남시대가 아니라 용산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용산시대에 고양시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은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곡 소사선, 서해선 연장의 일부 구간인 대곡 소사선 개통이 머지않았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